네, 안녕하세요. 네, 한정석입니다. 네. 자, 어제 결국은 이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의 그 어떤 파워를 이번 윤석열 정권 초반에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자, 이번 그 화물연대 파업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민주노총이 보여준 이런 그 정권 때마다 자신들의 이 파워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첫 번째 민주노총의 이 파업이라는 점에서 과연 윤석열 정권이 이 파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가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 남은 이 통치 기간 전반에 걸쳐서 어떤 중요한 모멘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파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겠다. 그리고 협상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과연 민주노총의 이 화물연대 파업이 정당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저는 어떠한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노동자, 근로자 단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 3권 보장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화물연대가 갖고 있는 또 지향하고자 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투쟁하겠다. 저 뭐 찬성합니다. 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네, 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 안전운임제가 시행 전에 실운송료가 있었는데 이게 화물 자동차, 그러니까 화물 트럭 12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에서 의왕까지 운송을 했는데 책정 운임이 75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주가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화주가 보고했다는 금액이 75만 원인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운전자가 받은 운임이 45만 원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사실 그 화물 운송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75만 원을 책정해 놓고, 예? 화물주가. 그 다음에 이거를 운송하는 분들한테는 45만 원밖에, 거의 뭐 반 조금 넘는 이 돈을 줬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화가 날 만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화물주는 75만 원을 책정해 놓고 45만 원밖에 주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또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그 운송비의 어떤 이런 그 화물주와 그다음에 화물기사 간의 이 불균형의 문제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를 잘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많은 언론들이 이 이유를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어떤 파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MBC가 몇 년 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 화물차,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에게 보조금을 줍니다. 경유금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그 60리터라는 유가 보조금을 지자체가 준단 말이에요. 화물차 운전기사한테. 자, 그런데 이 화물차 기사분들이 60리터를 결제를 합니다. 주유소에 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런데 사실 주유는 40리터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40리터밖에 주유 안 하고 이 20리터를 현금으로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말해서 유류깡을 하는 거죠. 예, 유류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화물차 운전기사가 정부로부터 유가 보조금을 받는데, 자, 이 정부 유가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일부를 자신이 현금으로 가져간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내고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유가 보조금이 결국은 화물주와 화물차 운전기사 간에 일종의 그 묵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나라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뭐 내가 좀 덜 받고도 내가 그걸 나를게. 이렇게 수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보면 일종의 이제 지대추구의 피해인데 말이죠. 당연히 정부에서 보조금을 늘려주면 임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내고하고 싶어 하죠. 내고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도 힘든데 유가가 올라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일종의 암묵적인 거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지하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75만 원을 책정하고 45만 원밖에 안 줬다, 이 상황이 하나의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들이. 네,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결국은 그 화물주와 그다음에 운송 기사들 사이에 있었던 이 화물 운송비의 어떤 격차라는 부분에는 분명히 이 보조금이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 시장 가격의 교란을 이제 초래한 것이죠. 네. 결국 이 정부의 보조금이 화물주로서는 화물 기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유류깡을 한다는 거를 이제 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만큼 정부로부터 그거를 받아서 본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나는 너한테 이만큼만 줄래 했을 때 뭐 화물 기사분들도 거기에 동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화물 이 물류와 여기에 일종의 구조적인 부조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화물 기사분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 기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게 전선화돼 있고 이게 통합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화물만을 나르는 일이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시간, 또 그걸 대기해야 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화물 근로자분들은 자신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국가가 지급하는 유류비가 결국은 이 화물 근로자분들께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보태고 싶은 것이고, 자, 화물주는 당연히 화물 기사가 그렇게 유류 보조금 깡을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운송료를 깎는 것이죠. 이게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장에서 지하 경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유가 보조금의 이 부정수급이,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게 해마다 이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증가해 왔어요. 유가 보조금을 받은 것을 다시 깡을 해서 받아가는 이 화물 자동차에 운송하시는 분들의 이런 부정수급 행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화물주가 화물 기사분들한테 지급하는 이 돈들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이 실제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화물 운송료와 그다음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이런 화물 운송료 간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분들은 좀 너무 자신들의 어떤 뭐 정당한 노동권, 근로권, 뭐 단결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노동상권이 보장되는 것만큼 화물주들의 어떤 대체근로를 수용할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리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권리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파업을 하겠다,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래서 화물주들이 그러면은 뭐 대체 근로자를 찾겠다, 대체 화물 기사를 찾겠다, 이거를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전운임제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운임의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물류라는 게 각 지역마다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는데, 자동차 크기도 화물차 크기에 따라서 틀리고, 이거를 세세한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정률제도 아니고 정액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짬뽕을 시켜서 만들어 놓으니까 화물주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화물 기사들도 이 문제를 자기가 얼마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일몰제라는 거로다가 해가지고는 뭐 3년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대충 얼버무려 놨는데, 이런 식의 포퓰리즘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최저 운임제, 이 안전운임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 수술을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이고,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런 파업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파업을 벌일 때가 아니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파업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이 법의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하지 않고 만약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뭐 이런 식의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이 화물연대 투쟁은 광화문을 넘어 용산에 다른 투쟁들을 불러올 겁니다. 예? 다른 투쟁들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비상하게 생각을 하고 초반에 이걸 확실하게 다잡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빠질 수 있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여기에 후원을 해주셔야 또 제가 앞으로 좋은 방송들을 계속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